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세상, 그 데이터들은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 비밀 중 하나인 블록 암호에 대해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이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운영 모드라는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앞에 엄청나게 큰 파일을 암호화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한 방에 처리하긴 너무 버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잘게 조각내서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맞습니다. 바로 잘게 쪼개는 거죠. 암호화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약속된 크기로 자른 데이터 덩어리를 블럭이라고 불러요. 모든 건 바로 이 지본 단위, 블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블록 암호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예요. 평문,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일정한 블럭 단위로 뚝뚝 잘라서 각 블록을 암호화 키로 잠그는 방식이죠.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비트 단위로 쭉 처리되는 스트림 암호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블록들을 어떻게 요리할 건지에 집중해 볼 겁니다. 과정을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그냥 데이터 나누고 암호화하고 다시 합치면 끝.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있어요. 바로 2번과 3번. 그러니까 어떻게 암호화하고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보안 수준이랑 효율성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볼 운영 모드의 세계죠.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일 단순한 방법부터 한번 볼까요? 뭐 별거 있나요? 그냥 각 블록을 똑같은 키로 하나씩 암호화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여기엔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을 바로 전자코드북, 줄여서 ECB 모드라고 부릅니다. 각 블록이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옆 블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주어진 키로 자기 할 일만 하고 끝내는 거죠. 아주 독립적이죠. 물론 장점도 있어요. 블록들이 서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컴퓨터가 여러 개를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는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하나가 깨져도 다른 블록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하지만 바로 그 독립성 때문에 모든 게 예측 가능해진다는 정말 무서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ECB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내용의 평문 블록은 암호화를 해도 언제나 똑같은 암호문 블록이 나와요. 왼쪽 원본 이미지에 있던 패턴이 암호화를 했는데도 오른쪽 이미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이 전혀 숨겨지지가 않아요. 암호화한 의미가 거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답은 연결입니다. 각 블록을 따로따로 떨어진 섬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사슬처럼 엮어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CBC 암호 블록 체이닝 모드입니다. 핵심은 섞어주기예요. 현재 블록을 암호화하기 직전에 바로 앞에 있던 블록의 암호화 결과랑 한번 섞어주는 거죠. XOR 연산이라는 방식으로요. 그럼 첫 번째 블록은 앞에 섞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화 벡터라는 임의의 시작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똑같은 내용의 블록이 계속 들어와도 섞이는 값이 매번 다르니까 결과물인 암호문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패턴 문제가 아주 똑똑하게 해결되죠. CFB 암호 피드백 모드도 이 체이닝을 이용하는데요. 순서가 살짝 달라요. 이번엔 평문 대신 이전 암호문을 먼저 암호화하고 그 결과를 현재 평문이랑 섞어서 다음 암호문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차이 덕분에 블록 단위가 아니라 더 작은 비트 단위로도 암호화가 가능해져서 마치 스트림 암호처럼 쓸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블록의 암호화 결과에 의존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본 데이터와는 아예 상관없이 암호화에만 쓸 일회용 비밀번호 같은 걸 미리 촥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에요. 데이터에 의존해서 다음 암호화를 하던 방식에서 데이터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암호화를 진행하는 거죠. 마치 각 블록마다 고유한 일회용 비밀번호, 즉 키 스트림을 새로 발급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방식을 쓰는 대표 주자가 바로 OFB와 CTR입니다. OFB는 초기화 벡터라는 시작값을 계속 암호화, 또 암호화해서 키스트림을 만들고요. CTR은 이름처럼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가 올라가는 카운터를 암호화해서 키스트림을 만듭니다. 핵심은 둘 다 원본 데이터가 뭐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암호화했을 키를 미리 생성해낸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카운터 모드, 즉 CTR이 어마어마한 장점이 드러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각 블록을 암호화할 키스트림은 오직 카운터 값에만 달려 있어요. 100번째 블록을 암호화하려고 99번째 블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카운터 값 100을 암호화하면 바로 키가 나오니까요. 덕분에 암호하든 복호하든 모든 블록을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속도가 그냥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이나 빠른 네트워크 통신에 바로 이런 특징이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모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죠. 이제 이들을 한눈에 비교해 보면서 과연 어떤 상황에 어떤 모드를 써야 할지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ECB는 빠르지만 위험해서 사실상 쓰면 안 되고 CBC나 CFB는 안전하지만 체이닝 구조 때문에 암호화할 때는 병렬 처리가 안 돼요. 반면에 CTR은 보안도 챙기면서 암호화, 복호화 둘 다 병렬 처리가 가능하죠. 여기 오류 전파라는 항목도 중요한데요. 데이터 한 조각이 깨졌을 때 피해가 다른 곳까지 번지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스트림처럼 작동하는 모드 중에서 OFB는 특정 공격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CTR은 카운터와 함께 논스라는 단 한 번만 사용하는 특별한 값을 조합해서 씁니다. 덕분에 매번 완전히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키스트림이 만들어져서 훨씬 안전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시스템에서 CTR 모드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각 모드의 특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위험한 ECB부터 안전하지만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CBC, 그리고 빠르면서도 안전한 CTR까지.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직접 지켜야 한다면 어떤 모드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보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